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심각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에서는 재창조를 위한 비전 2030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안동시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극복 방안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위기는 인구 감소인 것 같습니다.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되었는데 인구가 지금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5년도에 약 27만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16만이 무너져 버렸죠. 상당수의 많은 인구가 도청 신도시로 이주를 해 가버린 이런 현상 때문에 안동은 정말 위기 상황에 와 있고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눈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도심에 빈 점포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가 빈 점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구시장, 문화의 거리, 과거에는 빈 점포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가장되게 표현하면은 한 집 건너 빈 점포가 있을 정도로 공실률이 높아가고 있는 이러한 좀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안동은 기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동은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다. 기회는 결국은 도청 신도시가 안동으로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정말 미래 천년 도읍지를 건설하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도청 신도시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경상북도의 미래 천년 도읍지로서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또 도청 신도시가 옴으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가 확실히 개선되어 있는 거죠. 교통 인프라가 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미래에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이 복선화, 전철화, 직선화되어서 내년쯤 되면은 완전히 복선이 개통되어서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군위와 의성의 통합 신공항이 지금 건설되고 있고 또 동서사축 오숙 즉 경상북도의 교통 오지였던 안동이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도 있지만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안동의 미래는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동이 갖고 있는 기회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제시한 안동의 2030 비전이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정주 인구 30만, 경제 인구 50만, 관광객 1000만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정주 인구 30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동은 정말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부족으로 전주라든가 경주에 비해서 관광객이 좀 저조한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즉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또 이러한 목표 하에서 정말 우리는 공평하고 올바른 공정,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 그 다음에 창조, 혁신, 성장을 기조로 해서 농업, 행정,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듬어 나간다면은 안동의 미래는 새롭게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2030 비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안동 발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안동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인구 증가입니다. 그럼 인구 증가를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는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만약에 행정구역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되어도 안동과 예천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저는 통합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되지 않으면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청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청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동과 예천은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도청을 옮긴 목적이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은 경제 인구가 도청을 중심으로 한 배후 도시에 산업단지가 없는 것은 우리 안동밖에 없어요.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죠.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가 산단 규모의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또 외부의 인재가 지역으로 들어와야만 우리 인구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또 중점을 둬야 되고 특히 우리 안동은 안동댐과 이마댐 두 개의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동은 호반의 도시라는 말이 없어요. 안동은 안동댐과 이마댐이 애물단지라는 것이 의식 속에 많이 잠겨져 있는 거죠. 이제 이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저는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댐이라는 이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가지고 첫 번째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댐에서 나오는 물을 수돗물로 만들어서 대구나 부산까지 수돗물을 직접 공급해서 안동에 물을 팔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물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기나 통신도 국가망입니다. 물은 자치단체 중심으로 관리해요. 이러다 보니까 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만큼은 안동댐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안동에서 생산한 물을 수돗물을 직접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하류 지역민들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안동 지역 주민들은 항상 안동댐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소득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상하 지역 간의 상생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서로가 안동 예천 통합도 상생, 낙동강을 중심한 남북권과 북부권도 상생, 이런 상생의 정신에서 입각해서 한다면은 모든 것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생하는 안동의 2030 비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교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황과 문제점 짚어주시죠. 똑같은 댐이 있는데 안동에도 안동댐과 이마댐이 있어요. 안동댐에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돼 있어요. 이마댐은 또 없어요. 즉 안동댐은 이런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수자원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아래에는 또 중첩적으로 수자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그 다음에는 보존산지,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2중, 3중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동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농지와 산지를 가지고 있지만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소양강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와 똑같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가닥에 설정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상당 부분을 축소시켰어요. 우리 안동도 이제는 맑은 물을 보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 취락지역 중심으로라도 먼저 해제가 돼줘야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이라도 짓고 좀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다 막아버린다면은 결국은 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동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들은 결국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이 될 수 없는 시점이죠. 왜냐하면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하게 지정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이제 현실에 맞게끔 적당하게 조정이 돼야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2중, 3중으로 규제된 이 과도한 규제를 좀 풀고 댐 주변에 발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분야별 발전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농업과 임업 분야 현황 좀 짚어주시죠. 농촌에서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일손이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과 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어서 예.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또 일손이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고추 팔아도 인건비가 안 되는 실정이에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하루빨리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 안동에 500명 정도의 외국인을 채용해서 각 농협에 100명씩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일손입니다. 일손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럼 그렇죠. 농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지역은 소멸돼요. 그러면 결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 없어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농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느냐면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지금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빌리러 가야 되고 5시에 반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왔다 갔다 시간 빼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여름철 같으면은 낮 시간에 일을 할 수 없어요. 네.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농가마다 직접 배달해 주는 이런 서비스 체제로 좀 바꾸어 준다면은 농민이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농민들이 좀 애로사항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은 농업 보조금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이용해서 농기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는데 현금 주고 사는 것보다가 보조금을 받으면 더 비싸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좀 입찰을 통해서 낮추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농민도 좋고 저는 기업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임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산지가 보존의 대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네. 활용의 대상이 돼야 된다. 얼마 전에 남무 지역에 산불이 났어요. 예. 불이 맞습니다. 안 나야 되는데 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산림 휴양 레포츠 단지로 만든다든지. 네. 그리고 특히 안동 지역에는 산지가 70%가 넘어요. 그럼 이 산에서 소득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산양삼을 재배해서 소득을 창출하든지 이제는 농업에서 임업으로 서서히 농업에는 수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산지는 70% 되는데 아직까지 투자가 되지 않고 소득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임업에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경제 소득 창출의 1번지로 탄생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업도 농업 못지않게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환경, 교육 분야가 발전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의 교통 오지 지역이 가장 심각해요. 예. 안동에 버스가 한 13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한 750대 정도 있어요. 택시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버스는 운행을 많이 자주 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은 아침에 한 번 들어가고 저녁에 한 번 들어갑니다. 예. 과거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지금은 장날이나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녀요. 그런데 시간은 옛날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안동에 나오면 8시 반쯤 돼요. 예. 병원 가려면 10시부터 시작하니까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돼요. 병원을 마쳤어요. 또 집에 가려면 오후 5시에 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는 면사무소 예를 들면 길안면 소재지까지만 가고 길안면 소재지에서의 교통은 모두가 지금 현재 운행되는 행복택시를 늘려서 택시가 분담을 해준다면은 농민들은 언제나 콜을 하면은 길안면 사무소까지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길안면 사무소에 오면은 또 버스가 있으니까 쉽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줄어든 노선만큼은 시내 노선에 투입을 하면은 저는 시민,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버스, 택시 관계자 모두가 행복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전면적인 개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모두가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시민들이 가장 이제 많이 좀 애로사항을 겪는 좀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뭐냐면은 안동시 전체가 쓰레기 수거장이 많아요.
예. 근데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밤이 되면 고양이가 나타나요. 막 뜯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수거를 하지 않으면 밤 늦은 시간엔 도로 전체가 막 쓰레기장으로 좀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거. 이런 문제를 예.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은 모든 도로가 공사를 해요.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참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데 시민들은 이거 좀 어떻게 모아서 할 수 없을까? 도로를 계속 이제 보수를 하다 공사로 인해서 보수가 연중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통 체증의 문제 또 네. 도로 환경의 불량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안동이 교육도시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외부의 인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0개의 고등학교에서 안동으로 고등학교로 왔, 중학교에서 안동으로 왔어요. 지금은 안동 인재마저도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예. 그래서 교육이 잘 돼야만 그 지역의 100년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동도 교육도시의 명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뭔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안동, 신도청, 예천 지역을 하나의 강력권으로 보고 새롭게 학교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를 재배치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스포츠, 전통 문화 분야의 발전 방안도 짚어주시죠. 관광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돼요. 똑같이 역사, 문화, 전통 도시인데 경주와 전주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숫자도 훨씬 많아요. 우리 안동은 없어요. 왜 이럴까? 역동적인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 관광객의 수요를 정확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콘텐츠, 예를 들면 안동에 오면 볼거리가 있잖아요. 공연 콘텐츠. 상설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안동댐에 가면은 댐 사면에 막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다든지 뭔가 특별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부재하지 않은가.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때 우리 안동의 어떤 관광은 달라질 거다. 그리고 안동을 지금 현재 안동시에서는 스포츠 도시를 육성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스포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죠. 그러면은 시민들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고 각종 전국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관광으로 일어나는 효과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봅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은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루빨리 갖춰진다. 그래서 지금 강남동 일원에 종합 스포츠 타운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모든 종목의 전용 경기장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둔다면은 안동의 스포츠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덧붙일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안동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처음에도 주장했지만 인구 증가입니다. 모든 것은 인구 증가의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자연 증가율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출산율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사회적 증가, 외부의 인구가 안동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유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도시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벤치마킹 한다면은 안동이 1000만 관광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야 된다면은 하루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안동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재창조를 위한 비전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